자, 여러분 이 상태로 할게요. 오늘 하는 게 이건 뭐죠? 잠깐만. 자, 오늘은 지난 시간까지 했던 게 이제 6.1절이고요. 6.1절, 6.1절을 한 네 번 수업을 네 번에 걸쳐서 이제 보드 플랫을 이제 이해하는 그 방법을 좀 배웠고, 주파수 영역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시스템을 계속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6.2절은 제가 이제 시험 범위에 포함 안 시킬 건데, 그 필요한 내용만 그 6.2절 내용이 굉장히 짧아서 중간중간에 나올 때마다 설명하는 식으로 할 거고, 이제 바로 이제 6.3절로 갈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할 거는 이제 나이키스트 안정도 판별법이라고 이제 제어에서 굉장히 유명한 그 방법이고, 좀 되게 어려워요. 요거를 이제 하려면 이제 나이키스트 선도라는 걸 그리고 이제 수학적인 원리를 이용해서 이제 시스템의 안정도를 이제 판별을 하는 방법인데, 그거를 오늘 좀 이해를 하는 걸 목표로 하겠습니다. 일단 어떤 이제 제어 시스템이 주어졌어요. 이렇게. 그래서 어떤 제어 시스템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 제어 시스템의 안정도를 판별하는 방법은 뭘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어떻게 판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G라는 플랜트를 내가 알고 있고, 제어기를 알고 있어요. 제어기의 S 도메인에서의 식을 알고 있을 때 이 전체 시스템의 안정도를 판별하는 방법은 뭘까요? 시스템의 안정도는 우리가 이제 극점 0점 개념 있잖아요. 그렇죠? 극점으로 판단하나요? 0점으로 판단하나요? 극점으로 판단한다고요. 그죠? 근데 극점은 극점인데, 그리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우리가 이제 제어 시스템이라고 하면 어, 패로프 시스템을 보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제 제어기를 피드백 제어기를 달잖아요. 피드백 제어기를 달면 원래 시스템이라는 거는 이걸 입력을 보고 이걸 출력을 보는 U를 입력을 보고 Y를 출력으로 보는 걸 보통 이제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여기다 이제 제어기를 달았어요. 제어기를 달고 이렇게 페르프를 구성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입력이 요게 되는 거예요. RX. 입력이 RS가 되고 출력이 Y가 되는 상황에서 R에서 Y로 가는 이 전체 시스템의 안정도가 어떻게 되냐. 요걸 이제 보는 거죠. 피드백 제어기를 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클로즈 루프 전달 함수를 구해요. 우리 안정도를 판별하기 위해서 클로즈 루프 전달 함수를 구합니다. 이렇게. 요거는 이제 다 하실 수 있어야 되고, 페루프 전달 함수를 TCL이라고 했을 때 1 플러스 GDCL분의 GDCL이 이 전체 시스템의 이제 전달함수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전달함수를 구하고 이 전체 시스템이 안정하냐, 불안정하냐를 이제 판단하는 건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 이제 극점이, 그렇죠? 여기에 있는 극점의 위치가 전체 시스템의 안정도를 결정을 한다고요. 그렇죠? 이 극점의 실수부가 LHP에 있어야, 좌반 평면에 있어야 이제 전체 시스템의 안정도가 안정하다라고 이제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한 얘기를 다시 얘기하면, 요 분모가 이퀄 0이 되는 식이 이제 특성 방정식이라고 부르죠. 저희가 특성 방정식. 이 특성 방정식의 근의 위치가 RHP에 있으면, 우반 평면에 있으면 언스테이블하다. 이걸 이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3장에서 이걸 배운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여태까지 이 수식이 주어지면 뭐 3차식, 뭐 1차식 이렇게 주어지면 걔 클로즈 루프 시스템을 구성을 하고 극점만 우리가 직접 구하면 사실 이 스테빌리티를 판별할 수 있는 거예요. 판별할 수 있는데, 근데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클로즈 루프 시스템의 정보를 모르고 오픈 루프 시스템의 정보만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요거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사실 이제 이상적인 클로즈 루프를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이제 어떤 필터 같은 게 껴 있을 수도 있고, 어, 이 전체 클로즈 루프 시스템의 정확한 전달 함수를 구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오픈 루프 전달 시스템의 정보만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오픈 루프 시스템이라고 하면 이 플랜트와 컨트롤러를 정보라고 얘기를 하면 돼요. 그래서 오픈 루프 전달 함수를 구해라 그러면
G에다가 DCL을 곱하면 오픈루프 전달 함수가 되죠, 보통. 그래서 그 오픈루프 전달 함수의 정보만 알고 있을 때 전체 클로즈루프 시스템의 스테빌리티를 알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니즈는 그러한 상황이고, 이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나이키스트 안정도 판별법을 이용하자는 거죠. 여러분들 중에 이제 심호제 과목을 들으신 분들은 안정도 판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더 있어요. 이제 누스 스테빌리티 테이블을 구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누스 스테빌리티를 사용하는 방식도 이 클로즈 루프 전달 함수를 알아야 돼요. 그렇죠? 이 분모의 이 식을 정확하게 알아야만 그걸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나이키스트 전달 함수, 나이키스트 안정도 판별법은 오픈 루프 전달 함수만으로도 클로즈 루프 시스템의 스테빌리티를 판별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확히는 우리가 클로즈 루프 시스템의 안정도를 판별하겠다. 나이키스트 안정도 판별법으로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확히는 이 클로즈 루프 RHP 극점 개수를 셀 수가 있어요. 이 나이키스트 선도를 그려서 이 나이키스트 안정도 판별법을 이용을 하면 우리가 이용하는 정보는 오픈 루프 주파수 응답이고, 클로즈 루프 시스템의 RHP에 극점이 있냐 없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있냐 없냐가 중요한데, 거기에 더해서 이 RHP 극점이 몇 개 있는지까지 알 수가 있습니다. 몇 개 있는지까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게 굉장히 처음에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이게 너무 생소한 내용이 많이 나와서. 그래서 우리가 6.3절을 다 배우고 나면 이제 어떻게 문제를 풀 거냐면, 이제 미리 보기라고 해서 이제 간략하게 좀 준비를 했는데, 먼저 나이키스 선도라는 걸 여러분들이 손으로 그려요. 이제 컴퓨터가 있다 그러면 컴퓨터로 그릴 수 있는데, 보드 플랫 그리듯이 선으로 먼저 그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이상한 말이 나오는데, 나이키스 대 선도로부터 마이너스 1을 시계 방향으로 둘러싸는 횟수를 셉니다. 그 나이키 스턴도가 있는데, 얘가 이제 시계 방향으로 마이너스 1을 몇 번 둘러싸냐를 이제 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왜 이게 시계 방향이고 왜 마이너스 1이고 이걸 둘러싸는 횟수를 왜 따지냐, 요거를 오늘 수업을 들으면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플랜트의 다이나믹스가 있어요. GS, 전달함수. 그래서 GS는 우리가 이제 문제에서 주어지는 시계니까 RHP 극점 개수를 알 수 있죠.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어, 이제 전달 함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전달 함수가 페루프가 있고 게루프가 있죠. 그죠? 그래서 그거를 제가 CLTF랑 OLTF로 이제 나눠서 이렇게 쓸 건데, 밑에는 오픈 루프고 위에는 CLTF. 그럼 우리가 시스템의 안정도를 따질 때는 어떤 전달 함수의 안정도를 따지는 거예요? CLTF랑 OLTF 중에 CLTF죠. 그죠? 페루프가 이제 전체 시스템이 중요한 거고,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GS는 OLTF 중에 하나인 거죠. 그죠? 요거를 좀 생각을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RHP 극점 개수, RHP에 있는 극점의 개수를 세는데, GS의 극점 개수인지 CLTF의 극점 개수인지 요게 이제 헷갈리잖아요. 요거를 잘 생각을 하고 좀 계속 트래킹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이 3번 과정에서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나이키 선도를 그렸어. 그 다음에 오픈루프 전달함수, 나에게 주어진 그 플랜트의 전달함수에 RHP 극점 개수를 P라고 이제 구하는, 개수를 세는 거예요. 개수를 세서 이걸 P라고 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최종적으로 불안정한 페루프 근의 개수는 Z인데, 그게 N 플러스 P를 하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Z가 1이다. 내가 이걸 다 했는데 Z가 1이 나왔어. 그러면 이 시스템은 불안정해요, 안정해요? Z가 1이 나왔으면 불안정하죠. 왜냐하면 이게 RHP에 불안정한 페루프 근의 개수가 한 개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만약에 Z가 2면, Z가 2여도 불안정하죠. 그죠? 그래서 Z가 1보다 크거나 같으면 불안정한 거죠. 불안정. 그래서 얘가 이 전체 페르포 시스템이 나이키스 안정도 판별법으로부터 안정하다고 판정을 받으려면 Z가 무조건 0이 나와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0보다 음수가 나올 수도 있는데, 그거는 다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과정을 이해를 하려면
이제 수학적인 원리를 조금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 이제 아규먼트 프린서플이라고 해서 평가 원리 이게 뭐 수학 이게 뭐 복소론 이런 데서 나오는 개념이라고 하는데 요거를 제가 좀 시간 들여서 설명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게. 그래서 이제 예제가 이런 게 나와요. 요거를 이제 저희가 직접 해볼 건데 이렇게 전달함수가 주어져요. 전달함수가 주어지고 이렇게 페루프 시스템이 주어집니다. 이렇게 페루프 시스템이 주어졌어. 그러면 이 시스템에 안정도를 판별하라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다는 거죠. 나이키 스탠더를 그려서. 그래서 일단 나이키 스탠더를 그려요. 이런 식으로 그립니다. 요거 이제 어떻게 그리는지 다 배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뭐 어떤 이렇게 루프 형태로 나와요. 이제 컨투어라고 하는데 이렇게 페루프 형태의 어떤 그림이 하나가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림이 나오고 봤더니 이 선도가 요 2번 과정 마이너스 1을 시계 방향으로 둘러싸는 횟수를 세요. 일단 보이는 대로. 근데 여기 지금 마이너스 1이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를 둘러싸는 횟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이제 n이 0이 되는 거예요. n이 0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GS의 RHP 극점의 개수가 몇 개일까요? 이 상황에서. 이 상황에서. GS의 RHP 극점의 개수. 여기서 GS가 뭐예요? 요거죠, 여기. 그죠? 처음에 주어진 플랜트 전달 함수. 얘의 RHP 극점 개수가 없죠. LHP만 있잖아요. 마이너스 1이 다 LHP니까. 그래서 LHP 극점 개수는 두 개인데 어쨌거나 RHP 극점 개수는 P인데 이게 0이다. 그럼 최종적으로 얘는 안정할까요? 안 안정할까요? 얘는 안정하죠. 그죠? 어, Z는 n 플러스 P고 이퀄 0이니까. 그죠? 그래서 얘는 안정하다 이렇게 판별하는 거. 자, 이게 이제 맛배기고 요거를 이제 오늘 배우면 할 수 있습니다. 요거를 제가 좀 설명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거를 일단 받아들여야 돼요. 요거를. 문제를 풀 때는 기술적으로 풀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정석대로 배우는 거기 때문에 이게 코시 평가 원리라고 해서 이제 코시라는 분이 이제 굉장히 유명하신 이제 수학자인데 뭐 코시 슈바르츠 뭐 부등식 뭐 이런 거에 이제 그런 걸 만드신 분인데 평가 원리라는 것도 이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설명해 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전달 함수가 있어요. 전달 함수는 S에 관한 식이고 이제 분수 형태로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극점과 0점이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극점과 0점이 있다. 그래서 H1S가 있다. 그래서 이 H1S는 도대체 뭐냐라고 생각했을 때 여기 S 자체가 복소수잖아요. 그죠? S가 복소수인데 여기다가 내가 S0라는 값을 넣었어요. A 플러스 BJ라는 애를 여기다 넣으면 얘의 출력은 자, 얘의 출력은 또 다른 복소수가 되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전달함수라는 애는 뭐냐면 복소함수라고 불러요, 저희가. 그러니까 얘를 복소수를 넣으면 복소수를 내뱉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숫자로 생각을 하는 게 편합니다. 그래서 이런 복소수를 넣으면 또 다른 복소수를 내뱉는 애라는 거예요. 그리고 복소수라는 건 뭐냐면 항상 그 S 평면에서 매그니튜드나 페이즈가 있어요. 그렇죠? 요거까지 생각을 해주시고. 근데 제가 이제 S0라는 포인트를 넣으면 복소수 하나가 나오죠. 복소수 하나 나오는데 요번에는 이 궤적의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궤적. 원래는 제가 이제 S 플레인에서 이제 이미지널 액시스 있으면 이렇게 이제 S0라는 값을 하나 넣으면 어떤 복소수 하나를 내뱉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다가 S0라는 포인트 대신에 어, 궤적이라는 개념을 한번 넣어볼게요. 그러니까 S를 이런 식으로 움직여. 그래서 S0를 뭐 1,1, 2,1 막 이렇게 옮겨가면서 이렇게 쭉 연속적으로 움직인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얘를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루프 형태로 시계 방향으로 돌려가면서 어, 복소수를 여기다 대입을 했어. 그럼 거기에 해당하는 복소수가 또 다른 루프 형태로 나오겠죠. 요거 됐나요? 제가 이 S0라는 애를 이렇게 루프 형태로 바꿔가면서 궤적 형태로 여기다 집어넣어줘. 전달함수에다. 그러면 그때마다 복소수 H1S0라는 애가 계속 출력이 되고
걔도 어떤 루프 형태를 띠겠죠. 그렇죠? 요거를 좀 받아들여 주세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한 말을 그대로 얘기하면 x0 s0라는 테스트 포인트 값을 S 플레인 내에서 컨투어 이제 궤적인데 이제 컨투어 형태로 이 전달함수에 대입을 했어. 그러면 H1 S0 그 출력 값이 또 다른 S 플레인의 궤적 형태를 나타내겠죠. 됐죠? 그래서 이제 그림을 나타내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컨투어라는 개념이 나와요. 수학적으로 컨투어라는 개념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 C1이라고 표기를 되어 있는데 이제 컨투어 궤적 얘를 내가 S0라는 애를 이게 방향성이 있어요. 요 방향으로 이렇게 돌려가면서 넣었어. 그러면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H1S라는 애가 어떤 컨투어 형태를 또 띌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요거까지 됐죠? 그리고 여기 지금 플레인을 보시면 원래는 S 플레인이었는데 이제 H1S의 플레인으로 바뀐 거죠. 왜냐면 H1S도 또 다른 복소시니까 걔도 또 다른 복소시니까 또 다른 플레인에다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요 개념이 뭐냐면 내가 C1이라는 컨투어가 있었는데 요 H1S의 컨투어에다가 매핑을 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수학적으로. 그러니까 함수를 입력을 넣어서 출력을 받는 그런 개념처럼 매핑을 했다. C1이 여기 H1S의 컨투어에 매핑이 된다. 이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사상이 된다. 그래서 이런 게 지금 이런 개념인데 자, 그다음에 제가 여기 이제 움직이는 애가 H1S0잖아요. 그죠? 이제 매핑을 했을 때 근데 이 S가 이렇게 움직여. H1S0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움직일 때마다 어 페이즈가 있죠. 그죠? 얘도 복소수니까 매그니튜드가 있고 페이즈가 있어요. 그래서 그 페이즈를 알파라고 지금 표기를 했습니다. 여기 알파라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아규먼트 프린서플이 나오는데 원래 저희가 전달함수가 있잖아요. H1S의 전달함수니까 얘는 극점이 있었고 0점이 있었어. 그래서 그 극점과 0점을 이 왼쪽 S 플레인에 표기를 했습니다. 자, 극점이 두 개 있다고 가정하고 0점이 두 개 있다고 가정했는데 걔네들을 여기다가 표시를 했어요. 극점은 X로 표시하고 0점은 이제 동그라미를 표시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매핑을 하기 전에 S0가 있어요. 매핑을 하기 전에 S0. 그러면 그 S0에서 그 S0를 정해놓고 각 극점에서 바라본 각도를 파이 1, 파이 2라고 하고 이거 우리 근계적에서 한 거랑 비슷한 개념인데 그리고 각 0점에서 얘를 바라본 각도가 세타 2, 세타 1이라고 이제 표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요식이 성립을 한다는 거예요. 알파 여기 매핑 후에 알파 전체 위상은 세타 1 플러스 세타 2에서 빼기 파이 1 플러스 파이 2가 된다라는 겁니다. 요게 이제 결론이고 요거를 좀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제가 뒤에서 바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전달함수를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전달함수. 그럼 극점이 몇이죠? 극점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0점은 마이너스 1. 이렇게 하나씩 있는 거예요. 하나씩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테스트 포인트를 하나 정했어요. 이렇게. 1 플러스 J라는 테스트 포인트를 하나 정했습니다. S0. 그러면 내가 여기다가 어, 대입을 했어. 전달함수에다가. 그럼 S0에다가 H1S에다가 S0를 넣었어요. 그러면 그냥 있는 그대로 한번 써볼게요. S에다 대입을 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죠? 돼 있어요. 그러면 아규먼트 프린서프를 한번 지금 저희가 비주얼적으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 원래 이제 매핑을 하기 전에 S 플레인이 있어요. 매핑을 하기 전에 S 플레인이 있어. 그리고 0점과 극점을 표시를 해줄게요. 0점과 극점. 그래서 극점이 마이너스 2.
0.2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테스트 포인트를 표시해 보세요. 테스트 포인트가 어디가요? 1,1 그쵸? 1,1 1 플러스 1 플러스 j니까 여기가 S0 1,1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 앞장에서 아규먼트 프린시플 볼게요. 요 식을 볼게요. 요 식을 여기다 지금 뒤에 상황에 한번 대응을 해볼게요. 대응을 한번 해볼게요. 알파라는 거는 매핑 후에 이 테스트 포인트가 가리키는 그 복소수에서의 위상. 그죠? 그 다음에 세타1과 파이1은 매핑 전에 오픈오프 전달함수의 극점과 0점을 표시해 놓고 테스트 포인트를 바라본 각도.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거를 표현해 보면 0점에서 얘를 바라본 각도. 제가 이제 바라본이라고 표현하는 게 좀 이해하기 편하다고 했어요. 이게 이제 근계적에서 어, 근계적을 그릴 때 이제 위상을 구하는 방식도 이제 비슷해요. 이제 페이즈 컨디션 이런 거 따질 때. 그래서 0점에서 얘를 바라봤어. 그럼 그 각도를 세타 1이라고 하자고요. 세타 1. 그다음에 이제 극점에서 얘를 바라봤을 때 각도를 파이 1이라고 하겠죠. 파이 1.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알파라는 건 뭐냐면 이 H1S0에 S0가 1 플러스 J일 때의 페이즈를 의미하죠. 됐죠?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이 아규먼트 프린서플에 의하면 얘가 0점에서 바라본 각도 다 더해주고 극점에서 바라본 각도 다 빼주라고요. 요게 이제 아규먼트 프린서플이에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되냐? 한번 볼게요. 저희가 얘의 페이즈를 구하고 싶어요. 요, 이, 얘의 페이즈를 구하고 싶어. 그럼 여러분들한테 이 페이즈를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구할 것 같아요? 이렇게 식이 주어져 있잖아요. 어떻게 구할까요? 이거를 이제 실수화해가지고, 그렇죠? 실수화해가지고 그냥 역탄젠트해서 구해도 되고. 근데 우리는 그걸 배웠잖아요. 이게 이제 분자의 페이즈는 다 더해주고, 분모의 페이즈는 다 빼준다. 이걸 배웠죠? 그래서 그 원리를 한번 써보자고요. 그래서 알파를 다시 쓰면 요 위에 식을 보고 요 분자에 있는 페이즈에다가 분모에 있는 페이지를 빼자고요. 그런데 요거를 다시 이제 그림으로 표현을 해보면 얘는 2 플러스 j이고 얘는 3 플러스 j잖아요. 그죠? 그래서 2,1이 있고 2,1이고 3,1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 페이지와 이 페이지를 구해가지고 빼주면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죠? 근데 이 각도를 봤더니 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과 왼쪽에 있는 그림이 유사하죠. 얘네 둘을 비교를 했을 때 제가 좀 스케일을 맞춰서 그려볼게요. 여기 2,1을 찍고 2,1을 찍고 요렇게 그 각도랑 요 각도가 뭐냐면 어 세타 1이랑 같아요. 왼쪽에서 봤을 때. 그다음에 3,1을 이었을 때 각도가 셋 파이 1이랑 같습니다. 그죠? 여기 왼쪽에 있는 걸 시프트 이거 원점으로 다 시프트를 해주면 이 오른쪽과 같은 그림이 같다고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아까 극점에서 바라본 각도, 0점에서 바라본 각도를 왜 따지냐면 이거를 다 대입하고 나서
테스트 포인트를 다 대입하고 나서 페이즈를 구할 때 어, 본래 갖고 있던 0점과 극점이 영향을 준다고요, 페이즈에. 그래서 여기 0점이 있고 여기 극점에 해당하는 텀이 있기 때문에 어떤 테스트 포인트를 넣었을 때 1에서 바라본 각도, 마이너스 1에서 바라본 각도, 마이너스 2에서 바라본 각도가 되는 거예요. 이거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전달함수에다가 어떤 값을 넣은 다음에 페이즈를 구하려고 하면 그 전달함수 안에다가 그 복소수를 넣고 페이즈를 그냥 정석대로 구하면 돼요. 근데 그렇게 하기 전에 이 전달함수가 원래 갖고 있던 그 극점, 0점의 정보가 내가 S에다가 어떤 걸 넣었을 때 그 페이지에 영향을 주겠구나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 그 값은 이제 분모에 있는 애가 이 세타로 표현이 되고 분자에 있는 애가 파이라고 표현이 돼서 어, 원래 있던 극점에서 바라본 테스트 포인트를 바라본 각도에다가 극점에서 바라본 거는 빼줘야 되죠. 분모에 있기 때니까 빼주고 0점에서 바라본 각도에서 극점에서 바라본 각도를 빼면 최종적으로 그 테스트 포인트를 넣었을 때 페이즈가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말이 조금 꼬였는데 요거를 이제 조금 이해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원래 갖고 있던 오픈 루프 시스템의 극점과 0점이 전달함수에 대입했을 때 최종적으로 매핑된 그 복소수의 페이즈에 영향을 준다. 요런 관계에 있다. 그 관계를 하면서 생각을 해주세요. 됐죠? 일단 넘어갈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이제 써놨어요. 손으로 푼 거를 이제 컴퓨터로 다 써놨습니다. 그래서 H1S0의 위상이 알파일 때 이런 관계에 있다. 근데 이런 관계가 있는데 이 더해주는 텀들, 이 분자에 있는 텀들은 뭐냐면 0점에서 테스트 포인트를 바라본 각도들이고 분모에 있는 텀은 극점에서 이 테스트 포인트를 바라본 각도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최종적으로 얘를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 완전히 수학적인 내용이고 이거를 이제 저희가 제어 시스템에 활용을 할 때는 조금 변형을 해서 이제 개념을 조금 변형을 해서 이제 대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거를 좀 이해를 해주시고 자, 그다음에 어, 여기 이제 알파가 있어요. 이제 매핑 후에 이제 알파라는 요 각도를 좀 주목을 해주시고 그래서 H1S0의 위상, 즉 알파는 요런 수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죠, 지금. 코시 평가 원리에 의해서. 그러면 제가 테스트 포인트를 이렇게 이제 시계 방향으로 돌린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볼게요. 아무튼 지금 머릿속에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면 S0가 요렇게 요만큼 왔어. 그럼 요만큼 오면 세타 원이랑 파이 원이랑 나머지 이 각도들이 어떻게 될까요? 뭐 좀 커지는 것도 있고 줄어드는 것도 있고 뭐 그렇게 보이죠? 그리고 일로 갔어요. 다시 이쪽으로 갔어요. 오른쪽으로 이렇게 넘어갔어요. 그럼 이 경우에는 역시 원래 커졌던 애들은 다시 줄어들고 그렇죠? 줄어들었던 애들은 커지고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그리고 또 여기 보면 또 반대 방향으로 이제 커진 애들 있고 줄어든 애들 있고 그리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어. 그 원래대로 돌아오면 처음에 시작할 때는 각도랑 똑같겠죠. 이 알파가 그렇죠? 우리가 지금 세타가 어떻게 바뀌냐, 파이가 어떻게 바뀌냐에 따라서 매핑 후에 이제 위상이 바뀌는 거예요. 됐죠? 근데 내가 지금 그냥 얘를 이렇게 돌려보니까 그냥 막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반복하다가 원래대로 돌아온다. 이게 이제 결론이죠. 알파가. 근데 우리가 이제 좀 궁금한 거는 제가 위에 써놨는데 알파가 이렇게 커졌다 작아졌다 하지 말고 360도까지 이렇게 완전히 커질 수 있는 조건이 없을까를 지금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는데 일단 컨투어가 있고 0점 극점들이 지금 컨투어 바깥에 존재를 하죠. 컨투어 바깥에 존재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존재하는 경우에는 알파가 절대 360도까지 커버할 수 없다. 이게 이제 결론이에요. 왜냐하면 이 컨투어를 따라서 S0를 이렇게 돌렸을 때 어, 각 극점과 0점에서 바라본 각도들이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반복하지 계속 커지진 않잖아요. 그렇죠? 요거 좀 직관적으로 좀 받아들여 주시고 그런데 컨투어 안에 0점이나 극점이 이렇게 존재할 수가 있어요. 여기 안에.
그럼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경우에 어떻게 되냐? 그래서 극점 하나를 감싸고 있는 경우를 한번 저희가 다음 장에서 좀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극점을 넣었을 때, 자, 여기서 지금 파이 2, 여기 원래 극점이 하나 밖에 있었는데 극점 하나가 여기 들어오고 전체 극점 0점 개수는 지금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파이 2가 여기 안으로 들어왔어요, 지금. 파이 2 안에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컨투어가 또 돌았어. 테스트 포인트가 이렇게 돌았을 때, 이 바깥에 있는 세 가지는 아까처럼 그냥 커졌다 작아졌다 반복만 하고 원래대로 돌아오죠. 이 테스트 포인트 돌았을 때. 그런데 이 안에 있는 극점은 보세요. S0가 여기까지 왔어. 이렇게 하면 이제 줄어들잖아요. S0가 이렇게 줄어들었죠. 줄어들었어요. 근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계속 돌려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가면 계속 커지죠. 한 방향으로 커져요. 왜냐하면 이 극점에서 얘를 바라본 각도가 계속 커지잖아요. 이렇게 돌리면. 커지다가 여기 원래대로 돌아오면 어떻게 돼요? 자, 얘를 좀 크게 그려보면 여기가 X가 여기 있고 컨투어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내 테스트 포인트를 여기 S0. 그럼 얘를 바라본 각도가 이제 파이죠. 여기 X축이 있고. 그러면 내가 S0를 이렇게 돌렸어. 그럼 파이가 커져요, 작아져요? 계속 커지잖아요. 그렇죠? 파이를 바라본 각도가 커지다가 원래대로 돌아오면 어떻게 돼요? 0도가 되는 게 아니라 360도를 찍고 오죠. 그렇죠? 요게 이제 핵심인데 여기에 이제 0점과 극점이 있으면 걔로부터 테스트 포인트 컨투어를 바라본 각도가 한 바퀴 돌면 360도를 찍고 와요. 그죠? 그게 이제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한지는 곧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파이2는 지금 이 왼쪽 그림에서 파이2는 어, 파이2가 마이너스로 어, 그쵸? 마이너스 방향으로 마이너스 360도까지 변하잖아요. 그죠? 이게 거꾸로 이렇게 도니까 시계 방향이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알파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파이2가 마이너스 360도까지 바뀌었어. 마이너스 360도가 바뀌면 알파는 플러스 360도를 찍고 오겠죠. 그죠? 왜냐면 얘가 지금 파이는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마이너스 붙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방향성이 있는 거야. 내가 시계 방향으로 얘를 돌렸잖아요. 컨투어를. 시계 방향으로 돌렸는데 어, 매핑한 입장에서는 자, 다시. 내가 이거를 시계 방향으로 돌리냐,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냐에 따라서 얘가 마이너스 360도를 갈지 플러스 360도를 갈지가 정해진. 근데 이 각도는 나중에 이 위상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보드 플랫도 그렸지만 이 최종 이 전달함수의 위상에 영향을 미친다고요. 이게 그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이 왜 나왔냐를 좀 설명을 드린 거고. 그래서 얘를 실제로 매핑을 한 다음에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것처럼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알파가 여기서의 알파는 원점에서 이렇게 페이즈를 잰 거잖아요. 내가 파이를 마이너스 360도까지 증가시켰어. 파이를 마이너스 360도까지 증가시켰다는 거는 알파를 플러스 360도까지 가게 한 거죠. 플러스 360도까지 가려면 얘의 모양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무조건 원점이 컨투어 안에 있어야 돼요. 그렇죠? 내가 360도를 돌리려면 이 테스트 포인트를 바라봤을 때 이 알파가 360도로 가려면 컨투어 안에 이 원점이 들어가 있어요. 요거 이해되죠? 내가 만약에 컨투어가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으면 알파가 절대 360도를 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요 각도가 한 바퀴 몇 바퀴를 돌려 360도를 넘을 수가 없는데 이 원점에서 바라본 각도인 이 알파는 원점이 컨투어 안에 포함이 되어야만 360도를 커버를 할 수가 있다고요. 됐죠? 그래서 뭐 원점을 감싸는 뭐 마이너스 1을 감싸는 이런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음, 컨투어 안에 극점이 있냐, 0점이 있냐에 따라서 이 알파가 360도, 뭐 마이너스 360도 이렇게 커버하는 개념과 이제 연관이 되고 원점을 한 바퀴 돈다라는 이제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알파가 증가하는 방향이니까 알파 입장에서는 얘가 플러스 방향으로 증가해야 되니까 반시계 방향으로 원점을 감싸게 된다. 뭐 감싼다, 반시계 방향이다. 요런 개념이 여기서 튀어나온 거예요. 그다음에 만약에 0점을 감싸고 있다. 예를 들어서 0점을 얘가 이제 극점이 아니라 0점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세타2가 마이너스 360도까지 증가하죠. 그죠? 세타2가 마이너스 360도까지 증가해요. 그럼 알파 입장에서는 얘 세타2랑 알파랑 부호가 같기 때문에 얘도 마이너스 360도. 그러면 아까 반시계 방향으로 돌았던 애가 시계로 돌겠죠. 됐죠? 0점을 갖고 있으면 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마이너스 이 원점을 감싼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계 방향으로 감싸게 된다. 그래서 평가 원리를 정리를 하면 우리가 복수화 함수가 있고 얘를 이제 매핑하는 개념이 있죠. S0를 대입하는 게 이제 매핑이야. 그러면 S0가 만약 컨투어였어. 궤적이었어요. 그 이 궤적을 S0에 H1S에다가 대입을 했어. 그럼 매핑된 컨투어는 원점을 시계 방향으로 Z-P번 둘러싼다. 이렇게 되죠. 그렇죠? 여기 안에 원점이 몇 개 있냐? 극점이 몇 개 있냐? 0점이 몇 개 있냐에 따라서 어, 예를 들어서 원 이 0점이 하나 포함돼 있어. 그러면 이제 이 Z 그렇죠? 시계 방향을 둘러싸는 횟수가 하나 늘어나는 거야. 그렇죠? 만약에 그냥 여기 극점이 있어. 그러면 P가 늘어나는 거죠. 그죠? 요런 그 마이너스 360도까지 커버되는 파이가 늘어나는 거니까. 그래서 그 개수가 여기 안에 포함되는 0점과 극점의 개수가 어, 최종 사상된 컨투어가 원점을 몇 번 시계 방향으로 감싸냐를 결정한다는 거야. 그래서 그게 이제 수식으로 나타내면 Z-P번이다. 자, 됐죠? 이게 이제 수학적인 내용이고 요거를 이제 제어 시스템에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제어 시스템에. 제가 지금 앞에서 설명한 거는 이제 처음 들으신 분은 엄청 헷갈리기 때문에 계속 좀 복습을 해주셔야 돼요. 이거를 알고 가야 이제 뒤에서 나오기 때문에 뒤에서 이제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 평가 원리를 제어 안정도 평가에 적용을 해보자라는 거고요. 우리가 제어 시스템이 원래 여기 뭐 DCL이 있고 여기 G가 있었죠. GS, DS가 있었는데 얘네들을 합쳐서 KGS라고 제가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책에서. 왜냐면 어차피 그냥 걔네들을 곱해서 OLTF를 만들 거잖아요. 걔네들을 곱해서 만들 거고 앞에 어떤 이제 디스텀이 있을 수 있으니까 K를 이제 붙여서 일반화해서 KGS라고 이제 표현을 할 거예요. 오픈 루프 전달 함수를. 그러면 이제 클로즈 루프 전달 함수는 이렇게 되죠. 1 플러스 KGS분의 KGS. 그래서 얘가 이제 클로즈 루프 전달 함수 CLTF가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전체 시스템의 안정도는 이 CLTF의 RHP 극점의 존재 여부가 결정한다. 됐죠? 요거를 잊으면 안 되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컨투어의 개념이 있었어요. 아까 평가 원리를 쓰려면 이제 컨투어의 개념이 있었는데 우리가 이 우반 평면이 있죠. RHP를 컨투어라고 생각을 해본.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할 게 이 RHP에 극점이 있냐 없냐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 RHP라는 컨투어가 어, 극점을 감싸냐 안 감싸냐 요걸 따지려고 이제 평가 원리를 한번 지금 대입을 해보는 거예요. 평가 원리를. 그래서 이렇게 생긴 이제 오른쪽 그린 것 같은 RHP를 컨투어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 컨투어라고. 자, 일단 식을 한번 좀 정리를 해볼게요. 기본적인 좀 원리가 있는데 우리가 GS를 AS분의 BS라고 가정을 했어요. 그럼 TS는 어떻게 될까요? AS분의 BS를 대입을 해가지고 이렇게 되고 K AS분의 BS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거를 정리를 하면 KBS 이렇게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은 어떻게 되죠?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은 요 분모가 이퀄 0이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퀄 0이다. 이퀄 0이다. 요거를 조금 이제 통분을 해가지고 정리를 해주면 AS분의 이퀄 0이다. 이렇게 되죠. 자, 보세요.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게 우리가 중요한 거는 클로즈루프 전달함수의 페루프 그렇죠? 페루프 극점이 RHP에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하다고 했고 근데 식을 봤더니 요 얘가 이제 근을 갖고 있잖아요. 페루프 근을 갖고 있는 식인데 얘랑 요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의 분자가 같죠. 얘네 둘이 같아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이란 거 뭐냐면 이렇게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이란 거는 1 플러스 KGS 이퀄 0이라는 어떤 전달함수에 관한 방정식이잖아요. 그죠? 근데 얘도 어떤 전달함수 형태로 표현이 될 건데 1 플러스 KGS도 어떤 전달함수예요. 그럼 얘의 분자가 이 페르프 시스템의 분모에 해당이 된다고. 그래서 그 얘기를 다시 얘기하면 이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이라는 전달함수의 0점이 이 우리가 그렇게 알고 싶어하는 페르프 시스템의 극점에 해당이 된다고. 요거 좀 이해가 되죠? 얘네 둘이 수식이 같기 때문에 그 설명이 뒷장에 있어요. 제가 한 번 더 설명할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관심 있는 CLTF의 극점은 1 플러스 KGS의 0점과 같다. 요게 이제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보자. RHP라는 컨투어를 설정을 하고 그 설정 거기에 포함되는 1 플러스 KGS의 0점 개수를 구해보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1 플러스 KGS의 0점 개수를 구하면 그게 CLTF의 RHP 극점 개수가 된다고요. 자, 그래서 요거를 좀 더 설명해 볼게요. 요런 컨투어가 있어요. 컨투어. 그래서 RHP라는 평면은 이게 원래 이렇게 여기가 다 RHP잖아요, 사실. RHP인데 이제 반원 형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다 무한대긴 한데 S가 다 무한대로 가는 상황이긴 한데 여기서 커지는 속도랑 이렇게 커지는 속도가 이제 같다고 보는 거예요. 그죠? 예, 같은 무한대라고 해도 이제 커지는 속도가 이렇게 다 같을 거다. 그래서 이제 반원 형태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일단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여기 테스트 포인트 S0라는 걸 잡아가지고 얘를 컨투어 형태로 이렇게 옮겨가면서 평가를 해볼 거예요. 평가 원리를 쓸 거니까. 그리고 S0의 경로가 RHP 전체를 이렇게 둘러싼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앞에서 봤던 H1S가 요 1 플러스 KGS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렇죠? 어떤 전달함수예요. 요거는 뭐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1 플러스 KGS라는 어떤 S에 관한 이제 전달함수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1 플러스 여기서 하나 더 또 중요한 게 우리가 1 플러스 KGS를 정리를 했더니 이렇게 되잖아요. 요거 오른쪽에 저희가 구했던 식이죠. 봤더니 1 플러스 KGS의 극점은 GS의 극점과 같죠. 그러니까 GS가 AS분의 BS였잖아요. 그러니까 1 플러스 KGS는 어떤 전달함수인데 얘의 극점이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GS의 극점과 오픈루프 시스템의 극점과 같다고요. 됐죠? 그래서 평가 원리는 요건데, 자, 복수함수 H1S를 매핑한 컨투어는 원점을 시계 방향으로 Z-P 번 둘러싼다. 그래서 여기서 Z는 컨투어 안에 원래 있었던 0점 개수, P는 극점 개수다. 됐습니다. 요거를 이제 적용을 하면 어, RHP를 둘러싸는 컨투어를 또로 S0를 움직였어요. RHP 형태로 이제 움직였을 때 1 플러스 KGS로 매핑된 선도는 원점을 역시 Z-P 번 둘러싸겠죠. 여기서 Z는 1 플러스 KGS의 0점 개수고 P는 1 플러스 KGS의 극점 개수. 근데 1 플러스 KGS의 0점 개수가 왜 중요하다고요? 이게 페로프 극점 개수랑 똑같다고요. 그렇죠? 그럼 Z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Z만 잘 구하면 페로프 극점 개수.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나갈게요. 여기서 1 플러스 KGS가 원점을 둘러싸는 횟수를 따지는데 원점을 둘러싸는 효과는 K 플러스 GS가 마이너스 1을 둘러싸는 효과랑 같죠. 왜냐면 1 플러스 KGS는 KGS를 1만큼 그냥 시프트한 거예요. 오른쪽으로. 그러니까 그 걔가 시프트한 애가 0을 둘러싸는 효과랑 얘를 왼쪽으로 다시 시프트하고 마이너스 1을 둘러싸는 효과는 같죠. 그래서 KGS가 마이너스 1을 둘러싸는 효과랑 같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이제 수학적으로 좀 장난하는 것 같은데 이거 왜 의미가 있냐면 KGS랑 1 플러스 KGS는 아예 달라요. 왜냐면 1 플러스 KGS는 페루프 시스템의 이제 특성이라서 페루프 특성이에요, 얘는. 근데 KGS는 문제에서 G만 주어지면 KGS는 바로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오픈 루프 특성이라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변형해서 생각을 함으로써 오픈 루프 전달함수 정보만 가지고 페루프 시스템의 안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이키스트 안정도 판별법은 어떻게 하냐? 우리가 KGS 아까 1 플러스 KGS 대신에 KGS를 이제 H1S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얘로 이제 매핑된 선도가 마이너스 1을 시계 방향을 둘러싸는 횟수를 저희가 셀 겁니다. 얘가 이제 나이키스트 선도예요. 그러니까 KGS에 매핑된 선도. 얘가 이제 나이키스트 선도예요. 그래서 얘를 이제 저희가 손으로 그리고 시계 방향으로 둘러싸는 횟수를 세요. 그다음에 어, KGS의 이제 0점 극점 개수가 또 있어야 되죠. 그죠? 극점 RHP에 있는 극점 개수를 P라고 했을 때 RHP에 있었던 1 플러스 KGS의 0점의 개수는 이제 Z라고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이제 Z라고 표기된 이유가 있는 거죠. 아까 뭐 Z는 N 플러스 P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얘를 Z라고 표기된 이유는 0점이기 때문에 의미가. 근데 어쨌거나 Z를 구하면 얘가 RHP 페르프 시스템의 근의 개수가 된다. 여기서 P를 구하고 N을 구하면 된다. 그래서 N은 KGS에 매핑된 선도를 그려서 구할 수 있다. 됐죠? 그래서 나이키 선도를 그릴 줄 알아야 된다. 어, 오늘 이제 더 이제 중요한 내용이 요겁니다. 요거까지만 좀 설명을 드리고 예제 간단하게 풀고 이제 마칠게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는 이제 전달함수가 주어지고 RHP 컨트롤가 주어지죠. 이렇게 주어졌어. 그 S0가 이렇게 움직인다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 방향에 따라서 움직인다. 그래서 얘를 매핑을 했을 때 S0를 KGS에다 넣어가지고 그때그때 이제 복소수 값을 찍어가지고 그려주면 나이키스트 선도라는 게 나오는 거야. 이게 이제 매핑된 선도. 얘가 이제 나이키스트 선도라는 거예요. 얘를 어떻게 그릴 거냐? 전달 함수에 따라서 당연히 이제 선도가 달라질 건데 이 RHP 컨투어를 저희가 이제 세 구간으로 나눠서 해볼게요. 자, 오늘 좀 새로운 걸 너무 많이 하는데 1번 구간이 있어요. 먼저 1번 구간. 이가 이제 물리적으로 얘가 어떤 의미냐를 보는 거예요. 요 1번 구간은 뭐냐면 어, 이게 허수축으로 계속 커지잖아요. 그럼 뭐가 커지는 거죠? 물리적으로?
우리가 이제 어떤 극점을 표시를 할 때 걔가 극점이 갖고 있는 물리적인 파라미터가 있잖아요. 허수값을 키우는 건 뭘 키우는 거예요? 주파수. 주파수. 그래서 우리는 지금 주파수 영역에서 해석을 하고 있잖아요. 1번 구간이 뭐냐면 주파수를 0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보는 거예요. 커버를 하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 이게 1번 구간입니다. 그리고 2번은 요 이 반원 이렇게 원 따라서 이렇게 오는 건데 2번 구간은 뭐냐면 얘는 S가 무한대로 가는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S가 무한대로 가는 구간. 근데 제가 좀 설명드릴 건데 2번 구간은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얘는 우리가 다루는 모든 전달함수는 프로퍼하거든요. 근데 S를 무한대로 보내면 걔가 매그니튜드가 어디로 가겠어요? 0으로 가요. 0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나이키 선도를 그릴 때 2번 구간은 거의 0으로 가기 때문에 거의 의미가 거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3번 구간이 있습니다. 3번 우리가 컨투어니까 무조건 페루프로 커버를 해야 되는데 3번 구간은 오메가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0으로 다시 돌아오는 구간이죠. 그렇죠? 이렇게 세 가지 구간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각 세 구간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먼저 1번 구간은 자, 우리가 이제 KGS 보세요. 여기에 이제 S0가 어떤 복소수인데 S0를 이렇게 주파수를 쫙 올려가면서 KGS에다 대입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 KGS의 값을 복소 평면에 그냥 그리기만 하면 된다고요. 봤더니 자, 1번 구간 그걸 수식으로 나타내면 KGS에다가 J 오메가를 넣고 오메가를 0부터 무한대까지 변화시켜요. 근데 KGS에다가 J 오메가를 넣은 다음에 오메가를 이제 바꿔가면서 KGS를 여기다 표시를 해줄 거죠. 그러면 걔의 정보는 매그니튜드랑 페이즈를 계속 갖고 있어요. 그죠? 요게 뭘까요? 요 1번 구간을 여러분들이 계속 6.1절에서 이걸 분석을 했거든요. 어, 여기다가 지금 나이키 선도에다가 KGS를 이렇게 표현을 하려면 이 매그니튜드랑 페이즈가 있다고요, 항상. 그러니까 이 1번 구간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계속 그렸던 보드 플랫의 의미랑 정확히 같아요. 내가 어떤 KGS라는 전달함수가 주어졌을 때 얘를 0부터 무한대까지 주파수를 바꿔가면서 매그니튜드랑 페이즈를 리스폰스를 그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보드 선도랑 완전히 같은 의미. 같은 의미. 그다음에 이제 표현법만 다른 거죠. 얘를 페이즈 리스폰스랑 매그니튜드 리스폰스를 따로 그릴 거냐? 주파수에 따라서 아니면 페이즈랑 매그니튜드를 같은 S 플레인에 그릴 거냐? 요게 이제 나이키 선도라는. 그다음에 2번 구간은 S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상황인데 S의 크기가 무한대인 상황은 이제 이 전달함수가 프로퍼하다면 무조건 0으로 간다고요. 매그니튜드가. 그러니까 이 원점으로 수렴을 해버린 이 S 플레인에서 매그니튜드가 0이 돼야 되니까 원점으로 가버려요. 그 다음에 3번 구간은 오메가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0까지 변하는 상황이라고 했죠. 근데 이 3번 구간은 뭐냐면 1번 구간이 KGJ 오메가라면 3번은 KG 마이너스 J 오메가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오메가가 마이너스 오메가의 부호만 바뀌었다고 보는 거죠. 그럼 얘네 둘은 서로 X축 대칭 모양이겠죠. 선도 측면에서.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요 1번만 잘 그리면 돼요. 손으로. 1번만 잘 그리면 2번은 해석만 한번 해주고 이게 이제 0으로 이제 매그니튜드가 가는 걸 이제 표현만 해주고 그 다음에 1번을 잘 그린 다음에 X축 대칭을 해서 또 그려주면 걔가 3번이 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나이키 스턴도가 그렇게 그려진다. 요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1번 구간을 잘 그리는 게 핵심이다. 자, 정리. 자, 나이키 스턴도 그리는 방법은 먼저 보드 선도를 그려야 돼요. 그죠? 보드 선도 6.1절에서 배웠던 보드 선도를 그리고 보드 선도로부터 오메가가 0부터 무한대까지 바뀔 때 매그니튜드나 페이지 계속 바뀌죠. 그럼 그거를 이제 S 플레인으로 옮겨서 나이키 스턴도 그려주면 돼. 그 다음에 X축 대칭해서 나머지 부분을 완성시킨다. 3번 구간 그린다. 그 다음에 안정도 판별법은 어떻게 하냐. 이렇게 선도를 그렸어. 그러면 선도가 마이너스 1을 시기 방향으로 둘러싼 횟수를 세요. 눈으로 보고.
그 다음에 원래 우리가 갖고 있던 GS의 RHP 극점 개수를 세 또. 그래서 그 다음에 평가 원리에 의해서 Z 값을 구한다. N 이퀄 Z 마이너스 P, Z 이퀄 P 플러스 N 이렇게 해가지고 구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문제 좀 간단하게 좀 풀고 다음 시간에 또 이제 복습을 해드릴게요. 그러면 요거는 이제 보드 선도 그리는 건 좀 시간을 많이 안 그릴게요. 첫 번째 하는 게 보드 선도를 그려야 돼요. 이런 문제가 나오면 그 다음에 K는 1로 가정합니다. K는 1 가정. 요게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아마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릴 것 같은데 K는 1로 가정을 하고 그래요. 첫 번째가 이제 보드 선도 그래요. 보드 선도 그리기. 보드 선도 얘를 이제 보드 선도 그려라. 하고 하면 이제 KGS가 있죠. 그럼 KGS를 취해요. KGS를 J 오메가를 넣어서 보드 선도를 그리는 거예요. 보드 선도. 그러면 J 오메가 플러스 1, J 오메가 플러스 1 이렇게 되죠. 절점 주파수가 몇일까요? 절점 주파수가 오메가는 몇? 오메가 1이잖아요. 그렇죠? 절점 주파수. 요 보드 선도 그리는 거 여러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럼 얘는 생긴 게 어떻게 생겼어요? 매그니튜드가, 리스폰스가. 처음에는 매그니튜드가 0이다가 0이다가 1이 되는 순간 어떻게 되죠? 몇으로 떨어져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20 dB per decade가 두 개 있잖아요. 마이너스 40 dB per decade로 줄어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리스폰스를 먼저 그려요. 자, 이걸 그릴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어, 자, 매그니튜드는 이제 데시벨로 그릴 수도 있는데 이번에는 그냥 매그니튜드로 그려볼게요. 단위 이제 데시벨이나 매그니튜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냥 매그니튜드로 그려본다라고 하면 주파수가 1 이전일 때는 자, 여기 절대원 주파수 표시해주고 앞뒤로 10배 정도 표시해주고요. 1 이전일 때는 매그니튜드가 1이죠. 데시벨로 따지면 0이고. 그래서 매그니튜드가 1이다가 1이 되는 순간 마이너스 40 dB per decade로 줄어든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되고 점근선 입장에서는 10 몇을 지날까요? 점근선 입장에서 10 몇일까요? 여기. 데시벨로 따지면 지금 주파수가 10배 증가했으니까 40 데시벨 떨어진 거예요. 그렇죠? 40 데시벨 떨어진 거예요. 근데 매그니튜드 입장에서는 그게 몇이죠? 10배가 두 번. 그다음 100분의 1배. 0.01이라고 적어주는 거예요. 0.01. 그러니까 주파수가 10일 때 0.01을 지난다. 이렇게 해주고 어, 리스폰스는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접하게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려주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다음에 제가 이제 미리 말씀드렸는데 여기 보드 나이키 선도를 그리려면 보드 선도를 최대한 정확하게 그려야 돼요. 왜냐면 요 파란색만 가지고 점근선이 아니라 요 파란색 모양을 가지고 그릴 거거든요. 그러면 점을 하나 더 찍어 볼게요. 여기 1, 몇을 지나는지 제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려고요. 얘가 1, 몇을 지날까요? 1, 몇. 요거는 이제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요 KG, J 오메가에다가 1을 넣어보는 거예요. 1. 그럼 매그니튜드가 몇일까요?
여기 오메가에다 1을 넣었어요. 오메가에다 1 넣고 여기다 1 넣었어. 그러면 각각이 루트 2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체 크기는 2분의 1이 된다고요. 루트 2분의 1 곱하기 루트 2분의 1. 그래서 얘는 1,2분의 1을 지나는 애예요. 매그니튜드 선도에서. 자, 그다음에 페이즈는 쉬우니까 좀 더 해볼게요. 1, 0.1. 페이즈는 시작할 때 몇 도일까요? 이제 오메가가 매우 작을 때는 여기 이제 분모가 1인 것처럼 생각을 하니까 0도에서 출발하죠. 0도에서 출발. 그러다가 절정 주파수가 되면 몇 도로 떨어질까요? 90도씩 두 번 떨어져요.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 180으로 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180. 그리고 이 절점에서 정확히 마이너스 90도를 지나죠. 그렇죠? 이 한 텀당 마이너스 45도를 지나잖아요. 맞죠? 그래서 얘를 그리면 이런 식으로 된다고요. 그리고 여기는 1, 마이너스 90도. 1, 마이너스 90도. 그래서 이렇게까지 이제 그려놓고 나이키 선도 그리는 거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오늘. 나이키 선도. 그래서 얘는 이 KGS를 또 다른 S 플레인에다 그리는 거야. 이렇게. 자, 볼게요. 우리가 1번 구간을 그리라고 했죠. 그죠? 이 보드 선도에 있는 애를 얘가 주파수별로 매그니튜드랑 페이즈가 있어요. 그죠? 그거를 다 여기다 다 표시를 해가지고 그려주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요 영역만 보면 되는데 첫 번째로 시작점은 오메가가 0인 지점이에요. 오메가가 0일 때 페이즈랑 매그니튜드가 몇이죠? 매그, 페이즈. 오메가가 0일 때 매그니튜드는 1이에요. 참값이 1입니다. 참값이. 매그니튜드가 1이고 페이즈는 몇일까요? 0이죠? 그러면 여기 플레인에서 0도이면서 매그니튜드가 1인 지점이 어딜까요? 좌표로 따지면. 매그니튜드가 1이면서 어, 페이즈가 0인 지점. 좌표로 몇 컴마 몇일까요? 여기 1,0. 1,0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오메가 0인 지점이에요. 이건 그냥 참고로 적어 놓는 겁니다. 오메가. 그래서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이 나이키 선도는. 그다음에 어, 오메가가 무한대일 때 어디로 갈까 보는 거야. 오메가 무한대일 때. 오메가가 무한대일 때 보니까 매그니튜드는 어디로 가요? 그냥 이 식에서 오메가를 무한대로 보내봐요. 그러면 어디로 갈까요? 0으로 가죠. 0. 매그니튜드가 작아지잖아요. 내가 프로퍼 함수라고 했잖아요. 근데 페이즈는 어디로 가요? 마이너스 180. 그렇죠? 여기 지금 페이즈가 180도로 마이너스 180도로 계속 가잖아요. 영원히. 그러니까 페이즈가 뭐 180도 되고 마이너스 180도 되고. 그러면 내가 선도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얘가 0으로 가는데 그 각도가 마이너스 180으로 간다고. 그러면 요렇게 이 방향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마이너스 180도 방향으로. 그러니까 0으로 가긴 가는데 마이너스 180도를 유지하면서 들어가야 돼. 그 왼쪽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중간 과정을 하나 좀 보자고요. 중간 과정. 오메가가 1일 때 주요 점을 하나 찍어놔요. 근데 봤더니 오메가 1일 때 매그니튜드가 몇이에요? 선도에서
여기 구해놨잖아요. 2분의 1이죠. 2분의 1. 페이즈는 마이너스 90도. 이건 참값을 적어줘야 돼. 참값. 마이너스 90도. 그럼 어떻게 생겼냐면, 자, 볼게요. 이제 이걸로 이제 그릴 수 있어. 내가 이제 오메가 0에서 1,0에서 이제 출발하는데, 봤더니 매그니튜드는 점점 줄어들어. 그죠? 그러니까 매그니튜드는 이걸 너무 잠깐 1,0을 좀 옆에다 그려볼게. 여기 1,0. 어, 여기서 주파수를 더 증가시키면 매그니튜드는 점점 줄어들어. 그러니까 원점과의 거리는 줄어들면서 페이즈는 음의 방향으로 계속 커지죠. 그러면 어떻게 생겼냐면 원점과의 거리는 가까워지면서 페이즈는 이쪽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요 방향으로 가는 거죠. 정확한 모양은 모르지만 이렇게 가다가 마이너스 90도 있죠, 여기. 마이너스 90도가 이 지점이잖아요, 여기 지점. 그래서 마이너스 90도를 도달했을 때 몇이에요? 여기가 0,2분의 1을 지나야 된다는 거죠. 매그니튜드가 2분의 1이 돼야 되니까. 그죠? 그 다음에 어, 거기서 더 증가를 시키면 주파수 1에서 더 증가를 시키면 더 급격히 매그니튜드가 줄어들어. 그리고 페이즈는 마이너스 180을 향해서 가죠. 그러면 어떻게 생겼냐면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자, 0,2분의 1 찍고 그때부터 매그니튜드가 또 더 줄어들어. 더 줄어들면서 어, 마이너스 180도를 다가가면서 동시에 0으로 다가가죠. 그래서 이런 모양이 되는 거야. 그래서 최종적으로 나이키스 선도를 완성을 시킬 때는 얘를 대칭해서 또 이렇게 그려주는 거예요. X축 대칭해서. 그래서 요게 이제 선도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1번 구간을 그렸고 밑에서 1번 구간을 그렸고 위에서 이제 대칭을 해서 3번 구간을 이제 그려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안정도 특성을 평가를 하는 거죠. 제가 다음 시간에 복습해 드릴 건데 얘는 안정할까요? 안 안정할까요? 요 시스템은 안정해요. 왜냐면 아까 이게 처음에 제가 예로 들었던 애랑 같거든요. 요게 이제 RHP 극점의 개수고 P가 0개고 여기 마이너스 1을 둘러싸는 여기 마이너스 1을 둘러싸는 횟수가 0이에요. P는 0이고 그 Z는 N 플러스 P거든요. 그래서 이게 0이 나옵니다. 그래서 안정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거 제가 다음 시간에 어, 좀 복습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해드리고 오늘 한 거 좀 복습을 하고 수요일에 뵙는 걸로 할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